저자님은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시나요? 저는 첫 번째로 적자 기업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요. 적자 기업은 안 삽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바이오 3상 임상이 임박했다라는 발표를 하는 그런 뭐 바이오 섹터 기업들도 제가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게 이제 회사에서 주로 발표하는데 그래서 적자 기업들을 이렇게 제외를 하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은 유상증자, 주가 희석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자 기업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리스크에서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다 사지 않는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웃자고 이사역전법이라고 하는데 10,000원에 샀을 때 8,000원, 6,000원, 4,000원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한 2, 3년 후 정도의 실적을 보고 꼭 투자에 임하자. 그러니까 지금이 실적의 피크아웃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그렇죠. 실적이 10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배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 더 10배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배 는 상황에서 실적이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실적 최대치인데 왜 주가는 빠졌느냐. 앞으로의 실적이 꺾인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좀 얽매이지 말고 내가 산 다음에 실적이 더 개선될 건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보고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 보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실적 보고 들어가서 그 뒤를 생각 안 하면 결국 내가 꼭지에 사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고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저자님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된다. 이거 아들만 봐야 됩니까? 네, 딸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한 네. 뽀샵 처리를 젊으신 저자님 안 같은데 어쨌든 네, 이제 네. 내셨는데 살도 좀 빼주고요. 예, 근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도 좀 있고요. 네. 글자도 좀 크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뭘까요? 아마 저 도입 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36살까지 읽기만 해봤거든요. 한 8년 정도 투자하고 예. 읽기만 했는데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의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지는데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잃지 않아야 된다. 근데 중요하죠. 우리가 벌어야 된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너무 자주 하게 되는데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5가지 중점 투자 대상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ETF, 리츠, 스펙, 이 5가지를 좀 집중해서 투자하면 그나마 잃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순서도 처음에는 ETF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ETF가 개별 기업의 그 유상증자 리스크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상장 폐지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 ETF의 어떤 규모가 50억 초과되면 이 상장 폐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50억은 다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부터 해서 추가 매수 전략이 되게 잘 들어맞잖아요. 그 아주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이렇게 구성한 게 ETF 펀드기 때문에 ETF 먼저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포커스로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그리고 좀 남는 게 있으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이익 잉여금도 상당할 거고요. 그래서 배당주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실적 개선주, 마지막으로는 테마주. 이렇게 정말 실력이 많을 때 이제 단기 테마주로 가는 거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테마주부터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기 급등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의 정석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고 투자의 순서를 좀 지켜서 하고, 그러려면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니까 가급적 사업 보고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공시도 실적에 좀 집중해서 봐라.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한 공시는 급등했다 급락을 해버리는
도로 원위치 되는 거고요. 실적과 관련된 공시들, 예를 들면 뭐 설비 투자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자님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과해 주신다라면. 예, 저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네. 물타기.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물타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손절매를 하지 않는 투자를 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네. 내가 수익 날 거면 딴 데 가서 이미 수익 났다. 여기서 수익 나지 않은 상황에서 딴 데 가서 과연 수익 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잖아요. 한 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 근간에는 첫 번째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 진짜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내가 왜 여기서 손해를 보고 물러나느냐. 내가 미리 세운 추가 매수 그 구간에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면서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춰서 결국 이 빠져나오면 된다.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더 싸졌어요. 미래 실적 기준 PER은 계속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주가가 내리면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인생 배당주로 시가 배당률 15%, 배당 수익률 15%인 시가 배당 15%. 오, 네, 대단하네요. 15%인 그 주식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나 실적 개선주나 계속 주가가 내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침착맨 채널에 나가서 고맙다. 아니 오히려 좋아 고맙다라는 밈을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이제 2021년도에 2차 전지 ETF를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석 달 후에 그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이 폭스바겐의 내재화 사태가 터지면서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2022년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2차전지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저는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맙다 오히려 좋아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밈으로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타기 전략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골라서 추가 매수 전략을 계속 취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죠. 현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배당주가 현금화할 수 있게 가장 좋은 그런 투자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그동안 받아왔고 주가도 덜 내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주를 한 50% 이상 투자하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좀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 좋은 기업을 골라서 사고 일정 부분 떨어지면 추가 매수 전략 특히 시장 전체가 망가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 공포를 느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그 근간에는 뭐 손절매하지 않는 역발상이 좀 필요한 거죠.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주식의 이제 오래된 구루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때는 역설적으로 주시장이 안 좋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저자님 말씀하신 실적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는 주식이라든지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매매하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장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 논외로 칠 수 있고 왜냐하면 좋게 이제 보고 계신 뷰대로 주시장이 움직이니까 하지만 의외로 현재 장세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라면요. 뭐 기승전결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이 올해 상반기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어요. 네. 그 연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끄는 그런 섹터나 주식들은 결국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같은 업종에서도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그런 뚜렷한 상세죠.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장세라도 살아남는 그런 업종들은 실적 개선주다. 그래서 실적 미래 한 2, 3년 정도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PER 시가총액을
미래의 실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 PER을 계산해서 버블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3처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좀 열심히 좀 읽고요. 그다음에 기초서적들, 주식 투자의 기초서적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서 돈 버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결국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실력을 기르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가면 분명히 빠른 은퇴와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워라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박민수 저자님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또 그 걷는 핵심은 8년 동안 깨지다가 나만의 방식을 찾으면서부터 수익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돌아서신 것 같아요. 8년이면. 저는 더 오랫동안 깨지다가 저도 제 나름대로 방식을 이제 찾는 기간이었다라고 보는데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최근에 책을 내신 박민수 저자님을 모시고 여러 인사이트를 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저희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점에 잘 해서 끌고 가는 전략. 저는 박민수 저자님보다 먼저 이제 저한테 익숙한 것은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입니다. 네. 이거 정말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들었던 건데 정말 샤크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그 모습들 이제 잘 책에 녹여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박민수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